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역사 토론 수행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왜 하는지 그리고 채점 기준, 토론 순서, 유의사항 순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이거 왜 하냐 이거야. 이거 왜 하냐. 토론이라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디 가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어디 가든입니다.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갖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든 그렇죠. 선생님 당연히 그런 거죠. 회사원이든 상사에게 자기 보고서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팔 때도 이 물건이 왜 좋은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무슨 직업도 어떤 직업이든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주는 겁니다. 토론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토론의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찬성과 반대, 무조건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토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싸우기 위해서 뭔가 싸우는 것서 재밌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점 기준이에요. 도대체 토론 수행평가를 어떻게 채점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토론 채점은 너무도 쉬워요. 선생님이 듣고 여러분들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 역사사실 이해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맞게 말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문호 개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문호 개방을 주장했어 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역시 이 점수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겠죠.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저기를 뭔가 갖고 와. 지식인의 그런 게 있었어. 그걸 갖고 와. 이게 역사적 사실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갖고 온다면 당연히 이 점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깎일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역사 사실에 맞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논제 파악 능력입니다. 토론의 논제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선생님이 본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반박할 때 이것들이 중요해요. 입론을 할 때는 내 토론 주제와 연관이 있는 입론을 하는지가 이걸로 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할 때 상대는 분명 A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A를 A-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B로 반박을 하는 경우 역시 이거는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에 해당하는 걸 내가 반박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채점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여러분들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는가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오거나 여러분들의 기분이 근거가 될 수 없죠. 나는 문호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라는 건 역시 말도 안 되는 근거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근거를 대든지 합리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이어지는가를 선생님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솔직히 가장 중요한 점수입니다. 상대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했는가입니다. 경청하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는데 경청은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로 잘 듣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는 역시 시선을 그 친구한테 해야죠. 그리고 뭔가 적는 것도 그럼 좋은 거예요. 적으면서 그리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게 경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않고 내 소리만 하고 뭐 핸드폰만 보고 있거나 내가 다음 발표할 것만 보고 있는다. 그러면 무조건 선생님 점수를 깝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우리 총 3개 모둠으로 나눠서 하죠. 이 3개 모둠을 나눠서 할 때 한 조가 토론을 할 때는요, 나머지 2 조원들은요 방청객에 해당합니다. 이 방청객은 이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토론지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A가 주장한 거를 써야 되고요, B가 주장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반박했을 때 어떻게 반박했는지 써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야 됩니다. 이게 역시 2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항목에서 선생님이 20점씩 점수를 매깁니다. 이 개인 평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론 1에 누가 입론했다, 누가 저기 했다 하면서 여기다가 입론한 친구의 주장을 이렇게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잘 쓰고 점수도 매기고 쓰고 점수도 매기고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얘는 뭐라고 주장했어? 무슨 이유 때문에? 라고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최종적으로 토론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주장, 이유, 근거의 형식으로 적어주셔야 선생님이 요거에 만점을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토론 순서예요. 토론 순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이렇게 있으면요, 찬성팀 입론 2분의 시간을 줘요. 그러고 나면 반대팀 입론을 들을 거고, 다시 찬성팀 입론을 듣고 다음 반대팀 입론을 들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교차 질의라는 걸 하는데, 이 교차 질의는 여기 써있죠?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질의 응답의 그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나 아니면 출처를 밝히거나 이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을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질문하면 큰일 나요. 이상한 거 질문하면 논제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 부분을 지적하는 거 좋고, 만약에 지적할 게 없으면 지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반론은 반대팀 먼저 합니다. 반대팀하고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8명이 하잖아요. 4명 하면 8명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조에 5명이 아니고 6명의 친구는 이 중에서 입론을 하나 더 하건 반론을 하나 더 하건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6명이 되는 조만 그게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최종 변론, 딱 한 명의 친구가, 남은 한 명의 친구가 최종 변론을 할 건데, 이거 순서를 다 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번에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언 안에 주장, 이유, 근거가 다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입론과 반론을 둘둘 하는 게 아니고 둘이나 셋으로 할 거예요. 최종 발언은 마지막에 누구든지 한 명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꼭 입론이나 반론을 하나는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둠에 찬성 5, 반대 5이잖아요. 그러면 입론을 3개 하건 반론을 3개 하건 무조건 3개, 2개, 3개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요. 6명인 조는 입론 3개, 반론 3개 이렇게 꼭 해가지고 토론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씩 꼭 이 입론을 하건 반론을 하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선생님이 채점을 할 수 있겠죠. 발언을 안 하면 당연히 최하점이 나갈 겁니다. 유의사항이요. 너무 중요하죠. 주장에는 이유와 근거가 따라와야 하는 건 너무나 다양하죠. 계속 연습했던 겁니다.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고, 토론 순서와 시간을 엄수하셔야 돼요. 꼭 지켜야 됩니다. 선생님 옆에 스탑워치 두고요. 2분 지나면 잘라버립니다. 2분 됐습니다 하고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2분 안에 말해 주셔야 돼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론의 승패는 평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토론이 끝나고 나면 방청객들에게 찬성이 잘했는지 반대가 잘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박수와 칭찬, 명예가 따라올 거예요. 토론에서 이기면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팀이 졌다고 해서 내 토론 평가 점수가 낮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발언한 것만 듣고 선생님 평가를 합니다. 이 승패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시간 전에 미리 자리 배치를 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요. 야, 다음 시간에 토론하니까 자리 배치해놔! 라고 하면 반장이 미리 다음 시간 역사네? 하면은 자리 배치를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사회자 이 교탁 입는 봄에 선생님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책상 하나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찬성 5자리 또는 6자리, 반대 5자리 또는 6자리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방청객이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 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토론 수행평가에 대해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토론 때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 생각을 글로 적었었다며 이젠 이걸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이로 평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겠죠? 3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지 온건하게 개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선의 망한 이유가 내부에 있는지 각각 찬성 반대 5명의 친구가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내 슬라이드에 각종 자료들을 조사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주시면 좋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론문을 작성하셔야 되죠. 이 입론문 역시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모두 여러분들이 입론문을 작성한 걸 토대로 시간이 된다면 반박까지 반론까지 써주면 더 좋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등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론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궁금한 점은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합스터에서 물어보든 유튜브 댓글창으로 물어보든 페메를 보내든 인스타 DM을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뭔가 할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 토론 수행평가 작년에 해보니까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한 친구들은 너무 잘했고요. 준비 너무 잘 안 한 친구들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돼요.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점수를 까고 이러지 않습니다. 말 더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가 내 말에서 더듬는다 해도 들어가면 선생님이 당연히 점수를 줘요. 그래서 말을 좀 더듬는 친구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 말을 잘 못하는데 난 소극적인데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크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미리 써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머리 박고 읽기만 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좋고요. 토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등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 많았어요. 안녕.